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꽁꽁 언 손으로 종이 상자를 정리하는 엄마 희선 씨. 반면 무슨 이유인지 딸 소영 씨는 화가 잔뜩 나 있는데요. 밟으라고. 싫어. 결국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맙니다. 저는 핸드폰만 보면 아주 미쳐가지고 핸드폰을 때려 부시던가. 미쳐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딸. 그 일해야지 왜 안 해? 그러니까 굶어 죽으려고? 그랬더니 뭐란 줄 알아요? 굶어 죽던 말도 신경 쓰지 말래.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엄마 간다 이러면 잘못했다고 부처님도 싹싹 빌어요.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남들이 볼 땐 쓰임을 다해서 버린 박스지만 엄마에겐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물입니다. 큰 거 주워가지고 해놓으면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 뭐 빵을 사 먹든 두부를 사 먹든 이것도 2,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4,500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기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박스 진 갖다 놓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놨다가 나만 줘요. 이런 사람 못 가져가게. 근데도 훔쳐가잖아. 그래서 요거 갖다 붙여놨어요. 저거는 누가 저렇게 해줬어요? 이거 경찰 아저씨한테 가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누가 훔쳐간다고. 어머니가 쓰셨어요? 아니 경찰 아저씨가 해줬다고요. 경찰. 왜 어머니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 나 글씨 못 쓰니까 저렇게 못 써요. 아 글씨를 모르세요? 네, 몰라요. 학교 마당에도 안 가봐서. 다행히 셈은 할 줄 아는 엄마. 혼자서 터득한 방법이 있답니다. 근데 10개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5 뭉태기를 하면은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10개를 하면은 100만 원. 이제 그런 걸 알지. 그러니까 어머니 나름대로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정리를 다 마치고 이번엔 손수레로 입구를 막아놓는데요. 여기 또 훔쳐갈까봐 이렇게 막아놔야 돼. 수레가 빗장인 셈이죠. 항상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폐지 정리를 하고 집으로 온 모녀. 그런데 현관 입구부터 주워온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안 역시 어수선하긴 마찬가지. 제대로 쓸고 닦지 않아 청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방인데요. 주방도 마찬가지. 데워줘서 이거 먹어. 이것도 조금. 저거 데워가지고 먹어. 뭐 돼지고기. 데워. 주걱을 건네받고 냄비 안에 있는 고기를 뒤적이나 싶더니 또다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딸. 다행히 밥 먹을 땐 휴대전화를 보지 않네요. 대신 밥 먹는 시간이 꽤 느린데요. 이날도 아침에 집을 나서기로 했는데 말입니다.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늦게만까 애는 굶기면 안 되거든. 어른은 굶어도 애는 먹여야지. 말은 그렇게 했어도 급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는지 엄마는 서둘러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설거지라니까 설거지를 안 해요. 어저께 먹다가 좀 치워라 엄마 힘드니까. 내가 왜 그거 치우냐. 그러다가 그냥 자꾸 양치라니까 양치다는 거 그냥 자더라고. 그냥 놔뒀어요. 엄마가 대신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잠을 잤으면 이불을 대야지. 본인의 이부자리도 개지 않는 딸. 20살이 넘은 성인이지만 여전히 엄마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수선한 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망했던지 핑계를 대는 엄마. 아니 치워야 되는데 그뭐 자꾸 어질러 놓고 좀 정리 좀 해라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너 한번 선생님들한테 당해라냥. 내가 그랬어요. 집안 곳곳에 핀 곰팡이는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열악한 공간이지만 이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횡성으로 오신 지는 한 2, 3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보통은 저 모녀 가구가 이제 일상 거주 공간이 있어도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습관들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밭 한켠에다가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런 생활들이 좀 되게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을 한켠에 이렇게 그 팔각정처럼 이렇게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바람을 두 모녀가 앉아서 이제 피하고 계셨고 그게 좀 이제 안 됐으니까 어쨌든 위험했어요. 그때 상황은 되게 긴박했고 그래서 완전히 13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소영 씨. 왜 먹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욕해서요. 이제 먹으니까 나아졌어요? 네.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아니, 옛날에는요, 엄마한테 막 미친 그냥 막 욕한 적이 있어서 그것만 해서 엄마 머리가 얼마큼 뽑혔을까? 많이 뽑혀서. 엄마도 딸과 같은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막 귀신이 보이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막 귀신이 오는 것 같고 뭐 누가 날 갖다 자꾸 가위를 눌러요. 그래서 너무 아파. 그러다 보면 혼자서 막 울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모녀. 두 사람이 가진 마음의 병은 어떤 걸까요? 이제 어머님 초기에 오셨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나를 때리려고 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어머님의 망상인 경우가 많았고 한창은 이제 관련된 소리들이 들리죠. 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아무래도 조현병을 좀 물려받으신 것 같고 따님은 조현병의 중증도의 지적장애도 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엄마 말이야?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사고 칠 때도 많고. 왜? 몰라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급한 마음만큼 빨라진 걸음. 매일 아침 모녀가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복지관에 가요.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원래 9시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9시가 돼가니까 시간 맞추려고 지름길을 택했는데 그곳이 하필 숨가쁜 오르막길입니다. 이리 가면 빨라요. 딸은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부터 들르는데요. 용변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갖춰야 할 물건부터 살핍니다. 6개만 가져와. 이 화장실은 엄마가 1년 전부터 청소하는 곳인데요. 집에서와는 다르게 밖에선 남들 이목 신경 쓰느라 누구보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희선 씨. 그럴 수밖에 없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어서입니다. 나는 혼자서 많이 살았습니다. 절에서도 살고 떠들이로 남의 가정집에 가서 군 가족집에 가서 쌍둥이 애기 봐줘가면 거기서 서름 받고 많이 살았어요.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자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좀 그래. 부모 형제 없이 고아로 살아온 희선 씨.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을 꿈꿨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뒤에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딸 소영 씨입니다. 하지만 딸이 지적장애라는 걸 알게 되고 희선 씨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는데요. 비록 배움이 짧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엄마이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답니다. 애 키운다고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서 나물 뜯어 잤다
응? 잣 따는 데 가서 잣을 주워가지고 그걸 알갱이를 파내가지고 갖다 팔고 팔지는 못하고 고생 많이 하셨네. 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가 해. 그렇다 보니 청소일이 제일 쉽다네요. 그 시간 어딘가에서 뭔가를 바라보는 딸. 눈빛만 봐도 뭔가를 원하는 눈치인데요. 돈 달라는 딸에게 엄만 생각지도 못한 걸 건네는데요. 떠들지 말고 유광살 싹 닦고. 걸레를 거기다 놔요. 결국 용돈 맡기는커녕 일만 하게 된 딸. 그 2,000원은 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2,000원은 커피 사 먹으려고 얘기한 거예요. 커피 먹고 싶어요? 네. 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만 언젠가 혼자 남겨질 딸에게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행히 1년 전부터 딸 소영 씨는 이곳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립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꿈이 되고 싶어요. 왜요? 커피를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만큼요. 아직은 초보라 아메리카노만 만들 수 있지만요.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주는 커피처럼 그녀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냥 언니들이랑 함께 하는 게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고 언니들하고 즐겁게 커피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거밖에 못 말해요. 잠시 후 딸이 일하는 카페를 찾은 엄마. 딸에게 뭔가를 건네는데요. 바로 꼬깃꼬깃하게 접힌 돈 2,000원. 더 줬다 먹으라. 따님 커피 먹으라고? 용돈으로 커피를 내리는가 싶더니 다른 종이컵에 나머지 반을 따르는 소영 씨.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는 이는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는 엄마입니다. 고마워요. 야, 이거 뜨거운데? 물 좀 부어줄래? 엄마 뜨거운 거 못 먹잖아. 얼음을 넣던가. 얼음 2개만 넣어주세요. 엄마 요청에 맞춰서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얼음 2개만 넣습니다. 입을 가리고 커피를 마시던 엄마. 서둘러 입가를 막습니다. 잘 못 먹겠어요. 왜 웃으세요? 아니, 카메라 되니까요. 치아가 없는데 이빨이 없어요? 없어요. 윗니는 2개를 제외하곤 다 빠진 상태. 아랫니는 어금니가 전혀 없었는데요. 행성 치과에서 이빨이를 여기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끼기만 하면 되는데 돈 400만 원이 없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치과에 가지를 못했고 그 사이 치아 2개가 더 빠졌다는 엄마. 이처럼 엄마 몸이 성하지 않은 건 바로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빨이도 멀쩡한 이빨 갖다가 서방에 다 두드려 펴가지고 어금니, 앞니 다 붉어뜨려 놓고. 평일마다 카페에서 일을 배우는 딸.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땐 여전히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네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물건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왜 핸드폰 이렇게 좋아해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서요. 바리스타 내용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컵 준비해야지, 컵. 나눠줄게. 언니
동료들이 보는 소영 씨는 어떨까요? 솔직히 잘하는 편이야. 잘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혼났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좀 이제 잘하는 편이에요. 자신의 꿈을 향해 느리지만 천천히 나아가는 소영 씨. 조금씩 변하는 딸의 모습이 엄만 대견스럽습니다. 이쁘죠? 말썽 필 때는 믿고 또 이거 그러다가 또 이거 사람한테 안길 때는 또 귀엽죠. 아기 같고. 걔 이쁘죠? 내가 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웬만하면 평일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해결하는 엄마와 딸. 이곳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제외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러 장애인들에겐 직원들이 따로 배식을 해서 갖다 주는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휑한 엄마의 식판. 소영 씨 식판에 놓인 고깃국이 엄마에겐 없는 건데요. 알고 보니 일부러 달라고 하지 않았다네요. 아니, 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쓸줄 못해요. 생각하고. 깍두기도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데요. 자칫하면 식도에 음식물이 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하지만 엄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럿이서 먹는 거하고 집에서 단둘이 먹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싫었었어요. 사람이 싫어가지고 물기도 많이 먹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여자고 남자고. 근데 여기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얘가 나를 잡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오게 된 거고. 지금은 좀 나아진 거예요? 좀 많이 낮은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은 좀 무서워요? 지금도 그렇죠. 복지관에 마련된 도서 나눔 공간. 마음에 드는 책을 찾아 이리저리 펼쳐보는 딸과 달리 엄만 책 보는 걸 망설여 하는데요. 있고 책 많아. 보고 싶은 거 갖고 가. 전 글씨는 조금씩 아는데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받침 있는 걸 몰라요. 제가 읽어주면 되죠. 생각지도 못한 딸의 말에 엄만 평생 갇혀있던 어둠에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기름 많이 넣으면 안 돼.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엄마. 언젠간 독립할 딸을 위해서입니다. 남들은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고 하지만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엄마로선 그 말대로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딸은 아직도 칼 사용을 겁내고 있습니다. 칼질하다가 손 비은 적 있어요. 손에서 해. 엄마도 손 12번도 더 잘랐어. 맛있네. 맛있어? 응. 뭐야? 그럼 끄고 여기다 담는 거 배워. 그 프라이팬을 이렇게 가지고 해보라고요. 쏟지 말고요. 아직 모든 게 서툰 딸이기에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듯 하는 엄마입니다. 그치. 그거 두고 사와요. 우려와 달리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가게로 향하는 딸. 사오라는 두부도 제대로 골랐습니다. 어서오세요. 1,560원이요. 포인트 있으세요? 5609요. 560원이요. 영수증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신부는 자주 해요? 네. 보통 그러면 신부는 어떤 거 시켜요? 두부 사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이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스 타고 편의점 가고 물건을 구입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용기 내서 부엌 칼을 쥔 소영 씨. 두부를 직접 썰어보기로 한 건데요. 아, 오늘 저녁엔 만들어준 김치찌개가 맛있게 생겼는데. 잘하네. 잘 썰었는데 냄비에 담을 때 두부가 으깨지고 말았네요. 하지만 딸이 대견하고 고마운 엄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댁인 건 다 거짓말인데. 알겠어요. 갑자기 눈물을 훔치는 엄마.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왜? 아니 우리 딸내미가 저래서 그 칼질을 했다는 거 나한테는 뿌듯해요. 반찬 가짓수는 적지만 마음만큼은 여느 때보다 풍성한 저녁밥상. 하지만 엄마에게 식사는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네, 이빨이 안 좋으세요. 치아가 없으셔서 꿀꺽 삼킬 수밖에 없어요. 이가 안 좋으셔서 여기 위장 미경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씹어 드세요. 알고 보니 딸도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난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녀. 그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습니다. 다음 날, 모녀는 작은 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데요. 이거 박스 가져와요. 장날이라 박스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스가 들어왔어요. 박스 저기 옷 엄마가 가져갈 거예요 오늘. 저기 옷 엄마가 가져간다고. 그거 오늘 없네? 오늘은 없네? 네 오늘은. 예, 알았어요. 먼저 가져가던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분이 안 나올 때는 내가 가져가고 그분이 나올 때는 못 가져가요. 왜냐면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를 못 줍는 거야. 이거 빨리 줘. 어쩔 수 없이 골목에 따로 버린 종이 상자를 모아서 분리 작업을 하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딸도 순순히 엄마 일을 돕네요. 박스를 싣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어제 짜증냈던 게 미안했던지 딸은 어쩌게 웃으며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왜 그래? 그냥 도와준 김에 저도 똑같이 돈을 버니까 엄마 도와주고 그랬으면 엄마가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엄만 20년 가까이 박수 줍는 일을 해오면서 유독 가슴 시린 일이 있었답니다. 마치 녹지 않은 이 눈처럼 말이죠. 업고 다니면서 네 아까 깐난 애기를 네 아까다 실려가면서 조그만 아스박스에다 넣고 거기다 놓고서 두꺼운 이불을 덮어가지고 푹 뒤집어씌워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계속 했어요. 엄마가 고생한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딸. 하지마. 진짜 아파. 야이씨. 엄마에게도 딸은 더없이 소중한데요. 너무 미워.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 왜? 엄마 보따리. 개나리 보따리니까 개나리 보따리 챙겨야지.
내버리면 누가 주워가면 어떻게 해? 주워갈 수가 없지. 왜? 주워가면은 누가 날 키워? 엄마가 키워야지. 너 손발이 없어? 왜 이거 남한테 이거 키워줄 때를 기다려?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못해? 그럼 안 돈이 돼. 어디 있어? 돈 벌어가지고 네가 벌잖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아.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것처럼 딸도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노래는 들판의 아지랑이 아롱아롱 춤추는 봄. 그거는 되게 듣기 좋네. 신이 나 줄줄줄 노래하는 봄. 어느새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떼불 봄이 왔어요. 엄마는 그거 좋아해. 산속에서 살았어. 겨울 은혜로 딸이 읽어주는 글을 상상하면서 듣는 엄마.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듯 엄마 얼굴엔 모처럼 평온이 감돕니다. 봄바람. 아, 벌써 거기 봄이 왔구나. 좋네요. 읽기 싫겠지만 이건 날마다 읽어줄래? 재밌는데. 알겠어. 엄마가 읽고 저랑 똑같이 읽고 한글 공부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글씨를 잘 깨우치면 엄마도 노력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요. 꽃보람 피어난 꽃잔지 열리며 나는 어느새 꽃멀미. 꽃이 너거든. 우와. 네가 꽃이거든. 세상이 내 힘겨운 몸이 지친 사람들에게 나는 소망을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요. 네가 씨앗이거든. 네가 꽃망울이잖아. 네가 씨앗이고. 엄마 지금 완전 멋진 말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가 하초고 네가 꽃이잖아. 그런 꽃은 착한 마음으로만 가져야 되는. 네, 감사합니다. 엄마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들판에 기 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옆에서 둘이서 아웅동하면서 밥 예쁘게 먹고 그렇게 우리 딸 다치지 않게 예쁘게 이쁘게 행동하고 신랑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